네, 안녕하세요.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236차입니다.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은 제가 코엑스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코엑스를 다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합쳐서 제일 빨리 성장한 전시회이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전시회이게 됐는데 인터배터리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가 얼마 전에 끝났고 인터배터리를 수년 전부터 계속 담당해 오다가 이제 팀장이 되셔서 또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코엑스 전시 3팀의 윤정인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배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코엑스 전시 3팀장이신 윤정인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 우리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진이 빠지셨는데. 좋습니다. 일단 오늘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도 저는 사전 미팅을 통해서 들어보고 나서도 굉장히 하여튼 인상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잘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나 또 유관되신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인터배터리 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배터리 전시회는 말 그대로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데요. 인터배터리가 2013년도에 최초로 개최돼서 올해 13회째 맞이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가 그 배터리 소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품, 장비, 셀, 전기차, 그리고 폐배터리 활용까지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생태계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배터리 전시회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글로벌 전시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배터리 전시회가 이제 세 개를 이제 주로 꼽는데 하나는 중국의 CIBF 전시회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배터리 재팬, 그리고 더 배터리 쇼라고 해가지고 유럽이랑 미국을 이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배터리 전시회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 세 개가 글로벌적으로 탑3 전시회였는데 이제 인터배터리 전시회가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 전시회로 정말? 등극을 했습니다. 이건 아시아 탑티어 수준이 아니라 월드 탑티어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아시아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인터배터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의 배터리 재팬이 글로벌 탑 전시회였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 재팬 전시회는 조금 많이 축소가 되었고 오히려 중국의 CIBF 전시회가 15만 스퀘어미터로 가장 큰 규모로 개최가 되고요. 인터배터리 전시회는 4만 5천 스퀘어미터로 두 번째로 크게 개최를 지금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규모로 따져서 넘버 2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5만이야 뭐 중국 시장이니까 심천이니까 15만이라고 보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긴 하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인터배터리가 2013년도에 처음 개최했을 때는 47개사 190부스 정도 규모로 한 홀에 한두 개실에서 작게 개최가 됐었어요. 근데 인터배터리가 꾸준히 성장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 한두 개실을 쓰는 전시회로 남아 있다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 거의 두 배. 완전 더블업이 됐네. 네. 그쵸. 두 배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거의 30%씩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고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두 배가 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관람객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네, 우상향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인터배터리가 예전부터 계속 성장해 온 게 아니고 한 진짜 3, 4개년 만에
거의 한 3-4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맞아요. 그냥 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가 23년도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사실 배터리 산업을 무시하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전시회라는 게 결국 산업을 이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전시회도 같이 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급속도로 성장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전시회가 잘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케일업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원래 계속 한 개의 홀에서 한 개월 반을 개최를 했던 전시회인데 이런 흐름을 좀 그때 파악을 하고 공격적으로 전시장 추가로 임대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베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연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 채우지 못하면은 다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때가 기회인 것 같아서 전시의 규모를 거의 한 2배 가까이 한번 늘려보자 라고 해서 했었고 다행히 그게 좀 성공적으로 먹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가하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분들이 봤을 때는 인터배터리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커졌지? 라는 이제 반응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리부킹을 도입을 했어요. 네. 이제 리부킹이 뭐냐면 원래 뭐 대부분의 전시회들이 전시회 끝나고 나서 참가 기업 내년도 전시회 신청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이 좀 추세를 몰아서 전시회 기간 동안에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거의 가장 잘 모이는 곳에 백어를 쭉 세우고 2025년 이제 그 다음 해 연도에 부스 배치도를 다 부착을 하고 신청을 들어온 기업들은 이제 빨간 딱지를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다 붙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다른 전시회도 일부 전시회는 그렇게 하는 전시가 있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게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 끝나고 나서 신청해야지 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빨간 딱지가 전시 기간 동안 하나, 두 개씩 이제 없어져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이제 리부킹을 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리부킹을 했었는데 저희도 약간 조금 도전이긴 했어요. 이걸 했는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은 그냥 하얀 배치도로 남겨놔야 되는데 저희도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기업들이 거의 그때 80%가 현장에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계에서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리부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 전시에 참가 기업을 세일즈를 하거나 그다음에 참가 기업 부스 배정을 하느라 보내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물리적 시간을 굉장히 줄여버렸구나. 굉장히 줄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시회 끝나고 하면은 참가 기업 이제 내년도 안내를 하고 부스 위치를 배정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기업별로 의사 결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례로 거의 저희가 688개 기업인데 이 기업들 부스 배정을 하려면 1년 꼬박 걸리죠. 1년 꼬박 걸려요. 근데 그걸 이제 전시 기간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을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이브 한 거를 저희는 우리 그러면은 참가 기업들을 위해서 쏟자. 인터배터리만의 가치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서 기존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는 3일에 불과하지만 1년 365일 내내 이 배터리 업계가 계속 밍글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네. 다음은?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배터리가 좀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전략을 집중적으로 좀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참가 기업 락인 전략이라고 해서 365일 동안 좀 연결되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시회는 3월에 끝나고 그러면은 전시 주최자는 1년 동안 놀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 정말 1년 동안 너무 바쁘게 거의 매월 전시를 하는 것처럼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인터배터리 소사이어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제 전시 전문가긴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끼리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모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우리만 하지 말고 참가 기업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지만 참가 기업 중에서도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새로 뭐 이렇게 업계를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터배터리 그러면은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서 이걸 1년 동안 끌고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배터리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고 참가비를 20만 원씩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행히 좀 호응이 좀 좋아서 지금 저희가 2회 아니 두 번째 2기를 인터뷰 소사이티 2기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트렌드별로 해서 배터리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고 한 번은 이제 학계나 연구기관이나 교수님들 강연을 듣고 두 번째는 그 리딩하고 있는 그쪽 분야에서 리딩하고 있는 기업분들을 초청해서 발표 세션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이제 식사 자리를 같이 이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참가 기업들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거기 안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업분들이 이런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소재밖에 몰랐는데 이 소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배터리 소사이를 통해서 한 좀 365일 네트워킹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그럼 했었습니다. 소사이어티는 인력 구성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기에? 한 기에 한 50명 50명 정도. 진행합니다. 이거의 네. 주체가 전시 주체잖아요. 그러면 네. 전시 주체자가 네. 인터배터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유관된 사람들을 다 부르고 네.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네. 네트워킹도 제공을 하고 무상으로. 네. 이 사람들은 다 참가 업체였어야만 하나요? 네, 다 참가 기업입니다. 참가 이거- 기업이 아닌 사실 분들도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그건 다 컷했고요. 내년도 참가 기업만 신청하실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클로즈드 커뮤니티네. 맞아요. 네. 와, 그렇게 네네.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대단한데. 근데 이런 이제 활동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실 전시회가 잘 안 됐을 때 네네네. 안 됐을 때는 참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네, 전시회 그쵸. 소개도 하고 유치도 해야 맞아요. 되니까 뭐 정말 시골도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맞아요. 다녔는데 전시 세일즈가 마감이 되니까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코엑스로 불러 모아야겠다. 불러 모아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계 피드백을 놓쳐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업계 트렌드를 놓쳐서도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좋았던 프로그램이고 기업들에도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저도 계속 뭐 우리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에도 그래서 몇 번 커뮤니티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정말 우리 비즈니스가 커뮤니티를 누가 더 단단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헤게모니를 세게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전시를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자양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커뮤니티를 옛날에는 자문단 뭐 이런 거로 많이 풀었었는데 결속력이 네. 좀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네. 이거는 계속 서비스를 해주고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 제공함으로 네. 인해서 탄탄하게 네. 우리 아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기했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우리 우리나라 전시에서 물론 다른 전시에서도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빨리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렌딩 데이라고 해서 전시회 이제 한 12월이나 12월쯤에 참가 기업들을 다 초청해서 밍글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소사이어티는 예를 들어 소수정예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한 200여 명 초청해가지고 같이 밍글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뭘 했었고요. 하죠? 블렌딩 데이에서는? 각종 이벤트와 잘 놀아주세요라는 건가요? 잘 놀고 잘 연결해주세요 서로 네. 이건가요? 참가 기업들 간에 서로 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서 사실 근데 전시가 그런 것 같아요.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맞아요. 사실 주요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킹적인 측면을 이제 1년 내내 좀 가져가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소수 정예 프로그램 있고 같이 이제 공부 스터디하면서 네네. 밍글링 되는 프로그램이 있냐 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와가지고 함께 즐기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것도 또 어떤 참가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놀기도 하고 비즈니스 기회도 찾고 맞습니다. 전시회가 오기 전에 서로 좀 이해를 해서 이 사람이 또 전시회에서 만나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또 논의할 수 있는 네. 사전 플랫폼 역할도 해주고 네, 하는 맞아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초반에 인터 배터리는 전체 배터리의 밸류 체인을 선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재, 장비, 뭐 부품, 배터리 셀까지 쭉 일련의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 참가 기업들이 서로의 고객이 될 수 그쵸,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전에 뭐 전시회 동안에 만나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사전부터 좀 촘촘히 쌓아가다가 현장에서 좀 메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건 정말 아주 교과서적인데도 아주 교과서적이어서 잘 하기 힘든데 정말 잘 이행을 하고 있는 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참가 기업들 대상으로 전시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전시 이제 저희가 688개 기업이 이번에 네네. 참가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게 되게 기초적인 걸 좀 문의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에 대해서 뭐 다들 전문가로 생각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맞아요. 기업들도 있으신 거죠. 맞아요. 근데 정말 잘 몰라요. 전시회라는 거는 참 저희 주최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가 기업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맞아요. 나오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네, 그냥 딱 빼고래 그런 현수막 같은 것만 붙여놓고 왜 사람이 안 오나요? 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기업들도 맞아요.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기업만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전시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취지하에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네네. 그 아마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에도 초청받아서 오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영주 대표님 네네네. 초청해가지고 전시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네, 저희가 좀 발표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창현 박사님 저희가 초대해서 전시회 ROI를 도대체 어떻게 내면 좋은지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기업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랑 뭐 대기업들 다 참석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기업분들 이제 LG 엔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오세요? 제가 여쭤봤었는데 ROI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갈증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는 게 전시에 참가하면은 ROI가 뭐야? 그쵸, 어떤 그쵸. 거를 산출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팁을 구하려고 왔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아마 또 별도로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참가 업체분들도 기업에서 그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네. 또 거기서 또 맞아요,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모르는데 참여할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기업도 그런 일들이 네. 비일비재하고 중소기업은 특히 더하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럼 이 행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과 여기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당신이 네, 맞아요. 합류해서 해야 되는 네.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네. 않으면 옛날에 저도 뭐 베트남 행사를 할 때를 보면 전부 가만히 나라 돈을 받고 오시니까 가만히 앉아 계셔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제발 나가서 어떤 액션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응대해야 된다. 본인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 네. 그때부터는 하실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이 네. 참가 업체들한테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시회 개최 한 2, 3개월 전에 또 참가기업 브리핑 세션을 별도로 저희 갔거든요. 그래서 인터 배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약간 인사이트 세션 같은 경우 것도 같이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성수동
왜 힙한가, 왜 뜰까에 대한 것도 초청 강연을 통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업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전시회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전시회만 보지 말아라. 조금 넓게 좀 보시고 맞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인사이트를 더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세션을 진행을 했었고 여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서로 다른 기업들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팁도 공유를 하시고 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쭉 가져오다가 또 전시회 기간에도 네트워킹 나잇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정말 좋다. 마련을 했는데요. 그럼 저희 참가 한번 하고 나서 맞아요. 이 많은 모임들을 가서 네. 내가 평상시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계속 인터파트리 주최자가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인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저희가 진짜 바랬던 게 그런 모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인터배터리가 한다. 맞습니다. 1년 내내 365일 이걸 만들고 싶었고 네. 네트워킹 나잇은 저희 전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들이랑 다 같이 해서 참가 기업들이랑 밍글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황리에 좀 잘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킹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참가하시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워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혁신 제품이나 우수성을 가진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사전에 시상식도 개최를 하고요. 네네. 여기 좀 로비에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특별관을 조성을 해서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전시 산업 전시회에서 주최자가 이런 장치비로 비용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어워즈 특별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있어 네. 보이네요, 굉장히. 이건 그냥 쉽게 만든 게 아니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 기업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게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참관객 경험 설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관객 참가 기업 만족도도 제고하지만 결국에는 참관객이 와서 인터배터리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가져가면은 예를 들어서 안에 볼 거 없네? 라는 이제 시각을 가져가면은 이게 입소문이 되고 내년에는 또 이분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참관객 경험을 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한 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인터배터리가 사실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지 않으면은 그냥 둘러보다 넓고 뭐 볼 건 없네라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참가 기업을 이제 보다가 관심 있으면 관심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 페이지에서 그걸 볼 수 있고 그 내가 찍은 업체들이 부스 배치도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돼서 그거를 보고 이제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세미나 같은 경우도 관심 등록해서 캘린더를 짜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인터배터리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네, 거예요? 인터배터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네. 디렉토리 기능과 세미나 스케줄링 기능을 다 맞아요. 뭉쳐서 하나로 어플리케이션을 네. 공급을 한 거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길찾기 내가 원하는 위치 어떻게 가는지 길찾기 기능도 앱에서 제공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저희가 올해 추가로 제공한 거는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앱에서도 사전에 내가 이거 회원 가입을 하면은 나의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명이랑 이름은 기본 노출이 되고 내가 원하면 뭐 SNS나 이메일 주소까지 노출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인터배터리에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기업은 사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미팅을 어레인지 해야지라고 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참관객 부분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 참가 기업 입장에서도 저희가 보통은 이제 출입증을 RFID 리더기로 해서 스캔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앱으로 좀 대체하려고 이번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앱으로 참관객의 출입증을 스캔하면은 그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앱에 쌓일 수 있게. 보통은 저희가 RFID 리더기를 쓰면은 한 전시 끝나고 일주일 가까이 걸리잖아요. 계속 전화 받잖아요. 언제 주시나요? 결과를
저희가 좀 몇 개인가 주세요. 뭐 이런 네, 그런 네. 거 계속 문의가 오는데 네. 이거는 그냥 앱을 찍으면 실시간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전시 참가 기업이 만나는 고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캐너를 그 사람 인원대로 다 빌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몇 그쵸. 개만 빌려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제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이 전시회에서 내가 리드를 몇 건을 발굴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그냥 앱으로 다 찍으면은 관리자에서는 이제 한 번에 쫙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좀 기업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찍으면은 이 사람들의 등급을 모르겠다. 그래서 뭐니까 A, B, C 등급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찍고 등급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주요 상담 기록 같은 걸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앱을 구축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면 앱이 그 만남의 기록이자 자기 그 업무 일지까지 다 할 수 있게 해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관리자는 뭐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몇 명을 오늘 리드를 찍었는지 B라는 직원 몇 명을 찍었는지 그걸 다 확인할 알 수가 수가 있는 있어요. 거네요. 네. 나태하게 있으면은 부스 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구성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그럼 이걸 높은 것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외국인 참관객들은 어떻게 해요? 됩니다. 영어도 됩니다. 다운을 또 다 받게 네, 하나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QR 코드 같은 걸 찍으면은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지원해주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영문으로 다 정리를 해서 똑같은 기능이 다 영문으로 다 네, 있나요? 똑같이 됩니다. 아.